성우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우 임진흥입니다. 저희 드림액트 성우학원에서 지난 12월 11일 토요일 제가 감정 특강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재학생, 휴원생 그리고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코로나 시국이라 많은 분들을 모시고 수업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그때 수업했던 이 감정 특강이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고 다시 한번 감정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잠시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성의 동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건 곧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거기에는 감정이 먼저 선행된다는 말이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사진을 하나 찍는다고 생각해 보죠.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 그건 그 행위 자체로만의 의미가 아니라 사진을 찍게끔 그 전에 이미 대상을 보고 기쁨이나 설렘 같은 감정이 생성됐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행동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을 잠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 유년 시절에 기쁨이나 슬픔이나 동경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그때는 마음껏 살아 숨쉬었습니다. 자유로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점점 어른이 돼가면서 어른이 돼간다는 것, 사회화 돼간다는 것, 곧 자기 내면에 있는 감정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본연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누르고 억압하는 게 바로 인간이 되면서 우리는 감정을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감정 자체를 잃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기라는 건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는 건 사람에 대한 많은 스펙트럼의 그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러할진데 많은 사람들의 인물을 표현해야 하는 저희 연기자들은 반드시 이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메마른 감정의 실체를 한번 느껴보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의 특강에서는 어떤 연기를 테크닉적인 어떤 포즈를 둔다라든가 발음이라든가 어떤 테크닉적인 면보다는 그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눠보고 그 감정의 실체를 마음속으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대본을 선정해서 즉석에서 그 대본을 통해서 그 감정에 조금이나마 가까이 다가가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이성의 존재라기보다는 감성의 존재, 감정이 먼저 존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오롯이 표현한다라는 건 곧 내가 나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만이 감정에 제가 평가를 한다라기보다 이성의 철학자가 아닌 감성의 철학자인 스피노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이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우리 마음속에 깃든 감정을 48가지로 정리해서 했는데요. 그 시간에 그 많은 감정을 다 할 수는 없었겠지만 제 나름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감정을 추출해서 그 감정의 본질에 다가가 보고 그리고 감정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하나하나 그때 있었던 감정을 되짚어 보면은 첫 번째는 비루함이라는 감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비루함이라는 건 뭘까요? 나 스스로를 정당한 수준 이하로 누르는 감정이 바로 비루함이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스스로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억제하고 낮추는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면서 떨쳐내야 할 노예적인 감정이 바로 비루함이라는 실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루함이라는 감정은 그냥 없던 감정이 생겨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뭔가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는 말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학대를 받았다거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대우를 받았을 때 이 비루함이라는 감정은 성인이 됐을 때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감정의 실체, 곧 비루함이었습니다. 이 비루함이라는 감정을 떨쳐낸 하나의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려시대 무신난 최충원의 산호인 만적이라는 인물을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을 소냐, 그들을 죽이면 우리가 곧 왕후 장상이 될 수 있다라는 천민의 난을 일으켰죠. 자기 자신의 비루함을 떨쳐 일어난 노예 근성을 타파한 하나의 사례로 들으면서 이 비루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비루함과 반대되는 감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긍심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긍지, 스스로에 대한 사랑,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이 자긍심, 본체는, 실체는 뭘까요? 없던 자존심이 그냥 생길까요? 나 이제부터 자긍심을 가질 거야, 이런다고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자긍심의 실체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누가 나를 사랑해준다 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자긍심은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긍심이라는 실체는 없던 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타인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은, 자긍심은 생겨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감정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봤냐면 연민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민, 어떤 남녀가 연민의 눈으로 쳐다본다.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밑바탕으로 내려가면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위험한 감정의 양면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저희는 연민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연민이라는 건 어떤 사람, 두 사람의 관계가 동등하지가 않고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굉장히 불행하거나 이랬을 때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보듬어주는 마음이 연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핏 보면 사랑과 유사한 감정이지만 그 안 좋은 사람의 감정이 어느 순간 회복됐을 때 이 연민의 감정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지 참 복잡 미묘한 감정이 아닐까. 즉 연민은 사랑이라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미묘한 감정이라는데 우리는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회한이라는 감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고요. 동경이라는 감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한이 뭘까요? 무력감 속에 밀려오는 때늦은 후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회한이라는 건 나이든 노인분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분들도 어떤 자기 자신의 유년 시절을 동경한다던가 다시는 갈 수 없는 그때 당시를 갈 수 없는 것을 자꾸 상상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 회한은 곧 지금의 삶이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어떤 회색빛으로 점철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한과 비슷한 감정으로 또 하나의 동경이라는 감정을 우리는 얘기해 봤습니다. 동경, 나는 그것을 동경해. 그때를 동경해. 한때의 기쁨을, 지금은 없는 그때의 전성기, 그때의 찰나람을 영속시키려는 감정이죠. 그래서 이 동경, 회한, 이런 감정은 지금의 현실을 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건강하지 못한 감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 대사를 통해서 한번 느껴보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회한, 그리고 동경, 이러한 감정이 들 때 우리는 또 반드시 빠지기 쉬운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주욕이라는 감정이죠. 스피노자의 감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음주욕. 과연 술이라는 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술을 마심으로써 우리는 전혀 갈 수 없는 자신만의 과거 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술을 마심으로써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되고 과거 속으로 도피할 수 있는 어떤 티켓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음주욕을 보면서 미국 작가의 유진 오닐의 밤으로의 긴 여로에 대한 작품을 또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가족,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둘이 매일 밤마다 술판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술판을 벌이는 의미는 뭘까요? 자기 자신의 가장 찬란했던 동경의 순간으로 가려고 하는 욕구가 바로 술, 음주욕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는 또 매우 위험한 감정 몇 가지를 또 살펴봤습니다. 적이라는 감정이 있었고요. 또 조롱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조롱, 연기에서도 많이 나오죠. 상대방을 조롱해 보셨나요? 자, 조롱한다라는 건 상대방이 완전히 나의 수중에 갇혀 있다. 내가 저 사람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다. 저 사람을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생각하에 하는 감정이 조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껏 요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이 조롱이라는 감정을 정말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대본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올드보이의 그 유지태 씨가 연기했던 우진이라는 역을 한번 대본에서 느껴봤습니다. 오대수를 15년 동안 가둬놨다가 15년 후에 왜 풀어줬을까요? 그걸 스스로 알게끔 마음껏 상대방을 컨트롤하고 조롱하는 그 감정, 핵심의 실체에 한번 다가가 봤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감정으로 우리는 갑니다. 경멸이라는 감정과 멸시라는 감정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경멸, 나는 널 경멸해, 나는 널 멸시해. 얼핏 보면 두 감정이 동일한 것 같지만 이 감정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멸이라는 감정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호흡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는 감정이 바로 경멸의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사랑이라는 관계의 완벽한 파국을 통해서 우리는 멸시라는 감정도 느껴봤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어떤 설명으로만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근저까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 감정을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제 나름대로의 대본을 구해서 그 대본을 즉석에서 표현하면서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몇 가지 감정을 더 살펴봤습니다. 절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심함이 있었고, 수치심이 있었고, 오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절망이라는 건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마다의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정말. 이 절망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각자의 영린이 건드렸을 때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고 그 절망은 죽음도 불사하는 정말 밑바닥의 감정이 되겠죠. 또 하나, 소심함이라는 감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소심함은 뭘까요? 단지 마음이 약한 것 뿐일까요? 어떠세요? 소심함. 그것은 곧 큰 실수를 회피하려는 마음이 아닐까
쉽습니다. 소심하는 사람은 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작은 실패에 닥쳤을 때 그거에 대한 상처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험을 하기 싫습니다. 크나큰 상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상처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소심함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한번 느껴봤고요. 마지막 수치심이라는 감정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수치스럽다, 치욕스럽다, 이러한 감정. 수치스럽다는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한다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삶 중에서 지금 후안무치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무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왜 얼굴이 화끈거린다거나 철면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사회에는 만연해 있죠. 수호지심, 사양지심, 옛부터 부끄러움 줌을 알아야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걸 느꼈을 때 정말 밑바닥처럼 내려가고 싶죠. 낙담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죠. 하지만 수치심을 느낀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인간다울 수 있다는 최후의 보루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은 원생분들과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니까 너무나 두서없고 조금은 좀 우왕좌왕했던 것 같은데요. 요는 그겁니다. 인간은 이성의 존재보다는 감정의 존재고, 즉 자기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정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할 때 한 가지 확실한 건 자기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인문학이라면 그 사람을 표현하는 우리 성우 연기자들이나 지망생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기쁨, 분노, 슬픔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지 말고 이 감정이 어떤 건지 한번 곰곰이 느껴보고 마음속에 새겨보고 그 근저에 한번 다가가 보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의 예술이라는 분야, 음악, 미술, 문학, 다양한 이런 예술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폭넓게 표현하게 해주는 하나의 좋은 기폭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드림액트 성우학원에서 계속 연말에 특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더빙 특강이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자, 2021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시고 올 한 해 소중하게 마무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감정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못했던 감정은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시국이 좋아졌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졸구하시고 드림액트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